오케이. 이런 얘기 듣는 나는 아까 말했지만 지난주 말 정도 너무 만족도가 떨어진다. 전반적으로. 삶에 대해서.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도중에 이 책을 알고 내가 읽기 시작했다고 한 지는 조금 됐어요. 그때 말했잖아요. 평균의 종말. 근데 처음에는 내가 어린이를 기르고 있으니까 어린이를 이제 어떻게 길러야 될까 이 변화하는 세상에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보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은 보면서 그냥 나에 대해서 이게 말해주고 있는 게 개개인주의에 대한 거거든요. 우리는 평균이라는 거대한 단공 속에 살고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도 그렇고 평균 키, 평균 신장, 그리고 내 밀기, 그 다음에 기기, 그 다음에 서기 한다 이런 평균적인 신드롬에서 학교, 그 다음에 취업, 뭐 결혼 뭐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게 사실은 평균이라고 묶어왔지만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평균으로 묶을 만한 근거가 없다. 그쵸.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누가 쓴 책이에요? 그게 이 사람 저자 자체도 되게 약간 신기해요. 원래 집이 되게 엄청 어려운 집에 20살, 21살 됐는데 애가 벌써 2명이고 와이프인데 거의 최저 생계비로 사는 사람인데 어렵게 항상 공부 못한다고 낙제하라고 문제하라고 했는데 어렵게 우리 못 들어본 대학에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공부하면서 또 밤에는 일하면서 이제 가족도 부양하는데 사회나 학교가 알려주는 트랙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한테 맞는 트랙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가 일취월장하고 하버드 대학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 스승을 만나서 개개인주의라는 게 인디비주얼리즘 이런 게 또 학문에 그런 것들이 있대요. 있을 법도 하잖아요. 그쵸.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일가를 이룬 거예요. 그러면서 기업들 측면에서는 인재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그냥 평균주의로 뽑으면은 그냥 아주 좋은 대학교 사람들 아니면 GRE 점수가 되게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뽑은 다음에 다 만족 못 하잖아요. 다 빨리 퇴사한다. 그치. 아니면 입사했는데 애들 능력이 없다. 막 이런 거 되게 많아서 그렇다고 블라인드로 하는데 블라인드 사실 말이 블라인드지. 그쵸. 어떤 특정 정보만 블라인드일 뿐 나머지는 또 평균주의를 적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이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이 사람을 좀 뭔가 능력을 발현해 줄 수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무 좋았고 좋은 이유가 나도 지금 이 회사에서 지금 있는 것도 회사에서 이 일을 하는 것도 나한테 맞지 않다. 그리고 내가 어쩌면 나 되게 이직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것도 난 나의 특성인데 나 새로운 걸 되게 잘 적응하거든요. 그럼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고 근데 너무 뭔가 하나를 계속 꾸준히 정진해서 마스터가 돼서 그건 아니거든. 성공하게 되는 게 나한테 되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한 분야에서 꾸준히 해서 정진해서 모든 걸 다 알고 하나하나 특히 우리가 하는 거는 이렇게 보고서 쓸 때 막 9포인트, 8포인트짜리까지만 가로치는 것까지 별점까지 정확한 거 자체가 되게 중요한 식으로 말하잖아.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네네네. 그 나랑 안 맞는 거 같아. 그래서 내가 요즘 되게 스트레스 더 받나? 근데 저는 차장님이 그걸 안 맞는다고 느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일을 한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같이 무슨 프로젝트를 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우리 부서 예산 담당이었고, 차장님이 올해 예산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넘겨주는데, 저는 약간 반대로 저 회사 다닐 때 저희 고민은 나는 약간 좀 큰 그림을 보고 이걸 빨리빨리 쳐내고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약간 이거를 막 설명해야 되거나 누구한테 보여줘야 될 때 되게 빠지는 거 없이 되게 이렇게 쫙 정리해서 보여줘야 될 것 같은 그 압박이 있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일을 배워서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항상 그래서 좀 그런 게 오히려 더 있는 편인데 그 예산 업무 전달할 때 내가 딱 느낀 거는 느꼈죠. 이분은 이런 걸 이렇게 꼼꼼하게 파악하고 누군가한테 빠뜨리지 않고 전달하고 이거는 완전 자기의 달란트가 그쪽이 아니구나. 대신에 근데 이런 예산같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빨리 쳐내야 되는 일을 그냥 빨리빨리 해서 적당한 선에서 쳐내는 건 되게 잘하시겠다. 약간 그 느낌이 확 들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회사랑 되게 맞는 특성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에서 되게 힘들겠다. 그 생각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일화가 생각나면서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 고민을 내가 지금 16년 차인가 그러거든요. 네. 직장 경력이. 지금 한다는 게 지금 한다는 건 아니지. 계속 해왔겠지. 근데 지금 다니는 우리 회사와 우리 지금 하는 업무, 우리가 있는 곳과 너무 안 맞는다, 내가. 근데 저희 딱 10년 차이 나네요. 그러면 직장 경력이. 제가 그래서, 6년 차니까. 좋은 것 같아요. 똑같은 고민을 하면 10년 했고, 그런데 하는 고민이랑 내 고민이 다르지 않잖아요. 결국엔 이 평균이라는 분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네. 그래서 다시 책 얘기하러 들어올 수 있어요. 저 완전 지금 소름 끼쳤어요. 그렇죠. 우리가 3,000포로 빠진 것 같지만 3,000포가 아니야.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회사는 대한민국 평균들을 담기에 더없이 좋은 그릇이고, 그러니까 사실 평균이라는
게 평화되지만 상당히 도달하기 어려운 기준이잖아요. 어렵죠. 그런 것처럼 저희 회사도 한국에서 결코 나쁜 회사가 아니고 오히려 정말 잘 나가는 글로벌 대기업인데 이런 회사일수록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평균이 모여들기 마련이고, 그러니까 그 평균이라는 게 진짜 시험 성적이 전체에서 평균이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가 용인하고 줄 맞추려고 하고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집합이라는 의미에서 노멀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우리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단계가 지나가고 연도가 가고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언저리를 맴돌게 되는 것 같아요. 평균이라는 것이. 그치. 그리고 또 그 노말이 내 생애 주기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노말이 부여되잖아요. 짜은님도 결혼하고 아이 낳으셨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생애 주기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 달성해야 될 그런 것이고. 그치, 휴 편입했지. 그러니까 달성하셨 축하드립니다. 거의 모든 걸 달성하셨어. 근데 제가 우리 회사 사람들이나 제 친구들 보면서 느끼는 건 사회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의 모든 평균에 도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치, 그 달성했죠.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그냥 평범하게 잘 다니고 뭐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 집도 사고 뭐 애도 낳고 결혼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달성해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계속 똑같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 고민하죠. 사원이나 대리나 뭐 상사이나 과장이나 그냥 할 거 없이 부장이나 임원이나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건가? 내 삶이 어디로 가는 거지? 내 커리어는 어디에 있는 거지? 막 내가 지금 이 삶에서 원하는 게 있나? 내가 이룬 건 뭐지? 앞으로 뭘 이루려고 해야 되지? 맞아. 그냥 이런 고민들이 끝이 없고.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나마 점잖게 얘기한 거고, 더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이 집을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맞아. 다음 직장 어디로 이직해야 되나? 우리 학교 어디 보내야 되나? 그냥 그런 고민들이 너무 끝없이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회사의 그 시스템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여기서도 나오는데 책에서도 나오는데, 회사라는 시스템은 그 임직원 한 명 한 명이 개인의 최선을 다해서 어떤 회사에 기여를 하기를 원한다기보다는 이 임직원의 개별성에 의해서 회사의 시스템이 휘둘리지 않도록 임직원이 어떻든지 간에 이 시스템이 시스템 자체적으로 능률적으로 돌아가도록 고안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회사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게 사실 교육기관, 그치, 학교인 교육기관이지.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만족 못하고 그렇다고 조직이 만족을 하냐? 조직도 만족 못하고. 그치. 그래서 항상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평균이라는 건 똑같은데 이거를 그냥 프레임만 바꾸고 그냥 명칭만 바꾸는 거예요.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뭐 인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뭐 엄청나게 반전 사례를 알려주지 않는데 소소한 반전 사례인데 코스트코가 굉장한 그 유통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월마트 같은 경우는 똑같은 유통사인데 그 턴오버 그 임직원의 이탈률이 60%가 넘는데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유통업이 거의 소매업이 그렇대요. 근데 코스트코는 입사한 지 1년 차가 된 사람들을 제외하면은 그 퇴사율이 6%도 안 된대요. 되게 엄청 낮대요. 근데 일단은 임금 수준이 훨씬 높아요. 왜냐면 거기가 뭐 비즈니스 모델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걸 창업하는 사람이나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원래 월마트나 우리 회사나 모든 대부분의 인류 회사라고 자부하는 데들은 다 학력, 그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포지션이 있으면 그 포지션에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런 걸 보고 뽑잖아요. 근데 코스트코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상당히 열려있고 이 사람이 그냥 파트타임으로 카트 미는 사람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자기가 그 밀다가 자기가 MD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럼 지원하면은 할 수 있어. 그리고 해보고 잘하면 계속해서 점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온 게 지금 미국에서 그 주류 업계에 파워 탑5 중에 4등으로 된 사람이 코스트코에서 그 주류 담당 임원이래요. 여자분인데 이분이 시작한 게 이런 식으로 아까 말했던 그런 식으로 시작한 거예요. 커리어를.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월마트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뭐 어떤 되게 유명한 이마트, 현대백화점 이런 데였다면 아예 근처도 못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코스트코나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조직 입장에서도 효율이 더 높다. 훨씬. 그래서 임금이 더 높게 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왜냐면 턴오버가 되면 이 사람들 또 가르치고 뽑고 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거지. 숙련된 노동자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해고하고 다시 채용하는 데서 오는 기회비용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모델이 몇 개가 있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구글 같은 데도 처음에는 당연히 그 아이비리그의 굉장히 최상위의 엄청난 사람들만 뽑았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생각하는 그게 안 나오는 거죠, 퍼포먼스가.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모델을 돌려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그 개별성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을 뽑는 식으로 바꿔가고 있대요. 그리고 되게 놀랐던 케이스인데 인도에 나는 못 들어본 적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IT 기업 중에 조보 그룹이라는 게 처음 있대요. 들어봤어요. 근데 그 그룹의 창업자가 이제
뭐 인프라 깔아주고 이런 보통의 IT 기업에 하는 일을 하는 데인데 이 인도도 거기 진짜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사교육 엄청 심하고 막 엄청 경쟁 심하잖아요. 그 학력 지상주의고. 네. 근데 그렇게 뽑지 않고 그냥 좀 어려운 집안이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뽑아봤던 거예요. 근데 퍼포먼스 차이가 없더니 훨씬 더 좋았던 거지. 그래서 파격적인 실험을 한 게 인도의 수많은 인구 중에 교육 혜택을 받는 사람이 되게 소수잖아요. 못 받는 사람 중에 10명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회사의 이름을 딴 그냥 그 교육기관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기관 출신으로 사람을 뽑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지금이 15%가 20%인가가 다 그 교육기관의 임직원이고 퍼포먼스가 너무 좋고 향후 몇 년 이내에 100%가 그걸로 교체하려고 한대요. 그럼 그 교육기관은 뭐 무상인 거예요? 아니면 조건이 뭐 딴 것보다 덜 까다로운 덜 까다로운 거죠. 그런 약간 뭐랄까 수능 점수로 뽑거나 이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양질의 교육을 받을 평균의 조건이 미달하는 사람들도 그 열어주는. 근데 그러면 좀 궁금한 게 그 코스트코든 그런 회사든 또는 그 책에서 주장하는 바든 그렇게 평균적으로 우리가 믿는 조건들, 뭐 IQ든 뭐 어떤 운동 실력이든 뭐 점수든 시험 점수든 그게 아니라 개별성을 존중한다면 뭘 기준으로 해요? 그 여기서의 평균이 예를 들어서 성적 같은 경우도 국어를 잘할 수 있고 영어를 잘할 수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물론 상위 뭐 1%의 사람들은 다 잘하겠지. 근데 어떤 사람은 수학만 엄청 잘하고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원하는 그거를 뽑자는 거예요. 그래서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자격증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의 걸 얘기하고 들쑥날쑥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네. 인간은 한 명이지만 이 안에 되게 보편적으로 모든 게 뛰어난 이런 건 없다고. 들쑥날쑥한 건 인정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MBTI 이런 거 해보면 넌 이런 성격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이 성격이랑 규정한 것도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하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치. 그런 상황에 맞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존중해가지고 뽑아야 된다는 거죠. 코스트코도 처음에는 밀고 오는 했는데 이런 상황이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것도 되게 잘하네? 이것도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을 열어주고 실력을 본다는 거지, 능력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기계적으로 평가하는 기존의 방식이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싹 다 날 평가한다 생각해서 거기서 평균을 때려가지고 구해버리잖아요. 진짜로 이 포지션에 진짜 필요한 능력을 받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평균의 종말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노말들만이 승리하는 그 종말일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그 기계적인 산술 평균의 종말일 맞아요.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가중치를 주지 않고 그냥 총합을 n으로 나눠서 점수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울대 출신이면 이 일도 당연히 잘하겠지. 왜냐면 서울대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빨리 할 거다. 예를 들어서 학력과 속도는 비례할 거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어떤 일을 보면 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지, 똑똑하고 막 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다르잖아. 사실 우리가 하는 일도 과연 이게 서울대, 하버드 박사가 와서 더 잘할 수 있는 일인가? 서울대 하버드 박사가 오면 나갈 거예요. 그치, 더 현타를 받겠지, 더 심하게. 그리고 우리 사업부에서 하는 일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막 4년제 중에 되게 좋은 데를 뽑는 게 아니라 엄청 어그레시브하고 빨리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빠르고 직선적으로 잘하는 애가 더 잘 맞는 어떤 역할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런 거 아니고 하나의 데이터를 하나의 그 모델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또 보고 분석하고 이런 것만 잘하는 애들이 맞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10,000명, 20,000명, 100,000명이 모여서 다 다른 일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곧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한 거지 종말이 다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평균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종말이 안 올 수도 있어. 근데 오긴 올 것 같아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세상은 결과적으로는 진화라는 게 진화하게 되었잖아요. 더 효율적인 쪽으로, 더 나은 쪽으로. 내기율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회사도 이게 결국 투자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비효율을 안고 갈 순 없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산술 평균이 통했던 시대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오면서 민주주의라는 것도 이 모든 수많은 장사 미사들한테 다 권한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근데 물론 아름답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치 체계고. 근데 이렇게 모든 개인이 다 존중받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을 다 퀄리티 있게 평가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돈을 벌고 쓰고 할 수 있는 사회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경제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치. 더 이상 이제 그냥 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한 거고. 그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사람을 산술평균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한테 수능에서 주관식으로 문제를 내고 싶어도 OMR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맞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은 해. 이 평균이 아예 없앨 수는 없고 평균이 있어서 좋은 이유도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어떤 집단을 평가하려고 할 때. 집단을 평가할 때도 의미가 있지만 기업이 뽑으려고 하는 건 집단이 아니잖아. 개개인이잖아. 그럼 우리가 교육해서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도 개개인이잖아. 우리 아이. 그치. 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진짜 느낀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게 그러니까 뭐 개별성을 존중해야 되고 사람마다 자기 탤런트가 있고 이런 게 되게 아름다운 얘기지만 우리가 마음속 깊이 그것을 그치. 믿진 않잖아요. 맞지. 사실은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서울대 나온 애들이 제일 똑똑해. 나도 역시 하나 잘하는 애들 두 개 더 잘하지. 그치.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신입사원들 멘토로 신입사원 연수 선배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첫 수의 한 몇백 명 정도의 신입사원들을 이제 뭐 강의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하면서 그 중에서도 제 팀에 소속돼 있었던 한 열댓 명 정도와 같이 이제 계속 한 2주간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관찰하고 평가하고 이런 거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하면서 제가 진심으로 그냥 어느 순간 약간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했던 포인트는 내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팀 수업을 할 때 내가 그 안에 참여자로 있을 때 보지 못했던 것인데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니까 진짜 한 명 한 명이 다 자기가 잘하는 게 있고 자기한테 좋은 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사람이 한 명도 없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리딩을 잘하고 이걸 잘 이끌어 나가고 말을 잘하고 이런 친구가 있고 근데 그런 친구가 확실히 확 눈에 띄잖아요. 두드러지죠. 근데 제가 참여자일 때는 그런 친구들만 보였거든요. 또는 내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거나. 근데 그게 관찰자 입장에서 보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끌고 나갈 때 그거를 서포트하는 친구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해서 이걸 다 돌아가게 하는 애가 있고 서기 역할을 잘해서 꼼꼼하게 다 남겨놓는 애가 있고 이거를 갖고 와서 나한테 뭔가 얘기를 해야 될 때 그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애가 있고 그러니까 진짜 각각으로 다 잘하는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론 좀 눈에 안 띄거나 상대적으로 사소해 보이는 친구가 있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없어도 되냐? 하면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진짜 저는 그걸 하면서 이 친구들이 뭔가를 배워간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진짜 약간 성장했다고 느꼈었거든요. 그 멘토링을 하면서 오히려 내가 그동안 거쳐왔던 선생님, 수많은 강사, 교사, 교수님 그들도 우리를 보면서 이런 걸 느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만큼 딱 잘난 애만 잘나 보이는 건 아니었겠다. 그 나를 그동안 평가한 사람들이 눈에도 그러면서 뭔가 묘하게 되게 위로받은 느낌이 들었어요. 나의 학창 시절과 그 치열하고 막 잔인하잖아요. 그렇죠. 다 숫자로 해서 대한민국의 학창 시절이 진짜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절을 되게 누가 위로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내 시험 성적은 비록 뭐 어떤 특성한 숫자들로 나왔지만 그냥 내가 그 안에서 했던 역할들, 그냥 친구들하고 보냈던 시간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이기도 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막상 내가 평가자가 돼서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것이 의미 있게 대우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무슨 질문을 던지려고 했었냐면 지금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하고 한 명 한 명이 작은 사회든 큰 사회 속에서 역할이 있고 그걸 다 잘 수행해내잖아요. 그리고 다 의미가 있고. 하지만 만약에 대리님이 아이를 키워 근데 어떤 한 역할로 애를 키울 수 있다고 해. 사실 그러면은 90%의 부모들은 다 똑같이 어떤 역할을 원할 거야. 지금 말하는 타입 중에 두드러진 거. 왜냐면 이 친구 그 두드러진 친구가 성공의 전형이라고 생각하고 맞아.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맞아. 연결되는 것 같아. 지금 말하는 거랑. 맞아요. 그리고 이게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할 때와 내 아이의 인생을 생각할 때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생각할 때는 낮은 확률에 베팅을 할 수가 있지. 다양한 걸 시도할 수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내 자식이라면 그 베팅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치.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 제일 높은 확률에 그래도 의지해야 되는 평균의 사람들은 더더욱 내가 어떤 특출난 황금 동아줄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얘를 그나마 성공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의 거기에 베팅을 해서 거기로 밀어줘야 된다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우리의 이런 고민을 다 하고 다 똑똑하고 또 아이를 위해서 고민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는 부모들이 거의 없으니까
나를 포함해서 생각하는 게 옛날 우리 엄마 아빠처럼 이 대학에 가서 이 회사를 가. 이거는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베이스라인을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대학에 연연하는 것 같아요. 더. 기본은 해야 된다. 너가 일단 여기를 가. 그 다음에 너가 어떤 도전도 해도 돼. 하지만 너가 다시 돌아왔을 때나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베이스가 없으면 from the scratch로 엄청 힘든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전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네. 근데 그 안전망의 역할을 우리 사회는 못 해주고 있으니까 개개인이 그 안전망을 획득해야 되는 거네. 그게 평균인 거고. 그치, 그게 평균이지.